안녕하세요. 멋쟁이 사자처럼 씹을기 유수정입니다. 이번 장은 9장 타입 변환과 단축 평가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값에는 타입이 있습니다. 값의 타입은 두 가지 상황에 의해 변환되는데 첫 번째는 개발자 의도에 따라 변환되는 것입니다. 이를 명시적 타입 변환, 타입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예제 9-1을 보면은 x에 숫자 타입 10을 넣었는데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명시적으로 타입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자 의도랑 상관없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의해서 암묵적으로 타입이 변환되는 예입니다. 이를 암묵적 타입 변환, 타입 강제 변환이라고 합니다. 예제 9-1을 보겠습니다. 숫자 타입 10이 있습니다. 이 숫자 타입 10에다가 빈 문자열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표현식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이 표현식을 에러 없이 평가하기 위해서 P연산자의 값을 암묵적으로 타입 변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텐데요. 그러면 문자열 타입 10은 숫자 타입 10에서 직접 교체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앞장에서 배웠듯이 원시 타입 값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숫자 타입 10은 따로 있는 거고 문자열 타입 10을 새로 만들어서 이 표현식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 표현식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 x에 문자열 타입 10이 재할당된 게 아니라 그냥 이 표현식만 쓰고 이 문자열 타입 10은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x에는 여전히 숫자 타입 10이 들어가 있고 이 표현식은 잘 해석되어 문자열 타입 10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간단하게 명시적 타입 변환과 암묵적 타입 변환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제 암묵적 타입 변환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암묵적 타입 변환은 앞에서 말했듯이 타입 강제 변환입니다. 그러면 타입 강제 변환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타입 강제 변환은 어디에 일어날까요? 뒤에 있는 P연산자에게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타입 강제 변환은 어떤 걸로 타입이 변환될까요? 무조건 불리언, 문자열, 숫자 타입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자열 타입으로 변환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9-4를 보면은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숫자 타입 1과 문자열 타입 2를 더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연산자는 P 연산자 중 하나 이상의 문자열이면 문자열 연결 연산자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P 연산자의 값을 모두 문자열 타입으로 암묵적 타입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 타입 1은 문자열 타입 1이 되어서 이렇게 동작하겠네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은 숫자 타입으로의 변환입니다. 여기를 보면 산술 연산자가 있는데요. 산술 연산자의 목표는 숫자 값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P연산자를 모두 숫자 타입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을 모두 숫자 타입으로 변환하게 되겠죠.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 10은 숫자 타입으로 변환이 가능한데 1이라는 문자열은 숫자 타입으로 어떻게 변환할까요? 변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숫자 타입으로 변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NaN이라고 해서 another number로 평가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의 NaN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NaN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비교 연산자인데요. 비교 연산자도 마찬가지로 P연산자를 숫자 타입으로 변환합니다. 단항 연산자도 마찬가지로 숫자 타입으로 암묵적 타입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불리언 타입으로의 변환입니다. if문이나 for문 같은 제어문 또는 사망 조건 연산자의 조건식은 불리언 값
값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표현식입니다. 이 안을 말하는 건데요. 이 안이 우리가 재원문장에서도 배웠듯이 암묵적으로 타입 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값으로 변환될지는 예상해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false 값으로 변환되는 예입니다. false, undefined, null, 0-0, nan, 빈 문자열은 모두 false 값으로 변환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암묵적 타입 변환에 대해서 자세히 봤고요. 이제는 명시적 타입 변환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명시적 타입 변환은 앞에서 말했듯이 개발자의 의도에 따라서 타입을 변환하는 예입니다. 그 예로는 표준 빌트인 생성자 함수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빌트인 메서드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암묵적 타입 변환을 개발자가 직접 의도해서 이용하는 법 3가지가 있습니다.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뒤에 21장에서 배우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자열 타입으로 변환을 보겠습니다.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스트링 생성자 함수를 new 연산자 없이 호출하는 방법. 두 번째 오브젝트 프로퍼티 to string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 세 번째 문자열 연결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2번은 말로는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스트링이라는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 타입으로의 변환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문자열로 변환을 하고 있고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문자열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숫자 타입을 문자열 타입으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숫자 타입으로 변환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넘버를 이용해서 숫자 타입으로 변환을 하고 있고요. parseInt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단한 상술 연산자를 이용해서 변환을 하고 있고요. 그냥 산술 연산자를 이용해서도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리언 타입으로의 변환을 보겠습니다. 불리언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변환을 할 수 있고요. 부정 논리 연산자를 2번 써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예로 보겠습니다. 0 자체는 그냥 0인데요. 그 앞에 부정 논리 연산자를 붙이게 되면 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 논리 연산자가 암묵적 타입 변환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번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 자체는 참이 되겠지만 얘를 끼므로써 false가 돼서 0이 false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타입 변환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는 완전 다른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단축 평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예제를 보면서 단축 평가에 대해서 감을 잡아볼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독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선 논리합과 논리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논리합과 논리곱은 결과가 불리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P 연산자 중 어느 한쪽으로 평가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가 참이네 라고 해서 참인 true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참이네 여기도 참이네 그러면 뒤에 게 평가 결과를 결정했네 라고 해서 두 번째 P연산자가 나오게 됩니다. 논리곱부터 다시 자세히 볼게요. 논리곱은 두 개의 P연산자가 모두 참으로 평가될 때 뒤에 있는 P연산자의 값을 반환합니다. 좀 더 간단한 예제로 보고 싶은데
예제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 예제로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 앞은 빈 문자열이 아니니까 참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면 and 연산자는 앞에가 참이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도 참이어야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가 참이면 뒤에까지 봐야 합니다. 그럼 뒤에도 참이네 하면 뒤에 독이 나오는 것이고요. 앞에가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여기서 평가 결과가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참이어야 참인 연산자여서 앞에가 거짓이면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캣이 반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환되는 건 평가 결과를 결정하는 P연산자의 값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논리 합 연산자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둘 다 참이면 참인 게 아니라 앞에 것만 참이어도 참이고 뒤에 것만 참이어도 참이고 둘 다 참이어도 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참이면 뒤에를 보지 않아도 평가 결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참이면 캣을 반환하게 되겠죠. 앞이 거짓입니다. 그러면 뒤에까지 봐야 평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거짓이면 뒤에인 독이 참이든 거짓이든 독이 평가 결과가 되기 때문에 뒤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단축평가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결과가 확정된 경우 나머지 평가 결과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논리합 연산자의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참이면 참이기 때문에 여기서 참이면 끝났네 하고 참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가 거짓이면 뒤에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everything이 나오는 것이고요. 논리합 연산자의 같은 경우 둘 다 참이어야 참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가 참이라고 해도 뒤에까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everything이 나오는 거고 앞에가 이미 거짓이면 뒤에는 볼 필요도 없기 때문에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객체를 가리키기 기대하는 변수가 null 또는 undefined가 아닌지 확인하고 프로퍼티를 참조할 때 어떤 단축 평가를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nd 연산자를 쓸 수 있네요. 논리 곱 연산자를 쓸 수 있는데요. 자, 객체가 null이나 undefined가 들어가 있으면 프로퍼티를 참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element라는 변수에다가 null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얘가 객체이기를 바랍니다. 객체가 아니면 그냥 null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먼트가 이미 null이면 논리 곱 연산자에서는 이 평가를 끝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짓이기 때문에 뒤에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null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엘리먼트가 객체였다면 여기가 참이 나오고 뒤에 프로퍼티를 확인하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함수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설정할 때입니다. 이때는 논리 합 연산자를 쓰게 되는데요. 함수로 호출할 때 인수를 전달하지 않으면 매개 변수에 undefined가 할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무 인수도 전달하지 않았는데 매개 변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 매개 변수에는 undefined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단축 평가를 사용하면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설정하면 undefined로 인해 발생하는 에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수를 넣지 않았는데 매개 변수는 있습니다. 그럼 매개 변수엔 undefined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 여기는 undefined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스트링엔 어떤 값이 들어가게 될까요? 앞에가 undefined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뒤에까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논리 곱이 아니라 논리 합 연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str에 빈 문자열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빈 문자열 .length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0이 나오겠죠. 만약에 undefined .length가 되게 되면 undefined length라는 메소드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옵셔널 체이닝과 널 병합 연산자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논리합 연산자와 논리곱 연산자를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옵셔널 체이닝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좌항에 널 혹은 undefined가 아니라면 우항의 프로퍼티를 참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예제를 조금 변형한 건데요. 엘리먼트에 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음표점이라는 옵셔널 체이닝 연산자를 쓰게 되면은 앞에가 널 혹은 undefined가 아니라면 뒤에 프로퍼티를 참조하게 됩니다. 만약에 엘리먼트가 널이나 undefined라면 그냥 undefined가 들어가게 됩니다. 논리 연산자와 차이점이 궁금하실 텐데요. 엔드엔드 연산자와 옵셔널 체이닝 연산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만약에 str에 엘리먼트에 0이 들어가 있습니다. 0은 널도 아니고 undefined도 아닌데요. 그래서 0.value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0.value. 우리가 엔드엔드 연산자를 썼을 때는 0은 플래시 값이기 때문에 처리가 됐지만 여기서는 널과 undefined만 처리하기 때문에 0은 따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널 병합 연산자입니다. 널 병합 연산자는 엔드엔드 연산자를 쓰게 되는데요. 좌항이 널 혹은 undefined일 경우에는 우항을 반환하고 아닐 경우에는 좌항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걸 언제 쓰냐면 변수의 기본값을 설정할 때 쓰게 됩니다. 만약에 널 혹은 undefined가 들어가 있다면 뒤에를 반환하고 아니면 좌항.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논리 연산자와의 차이점을 보자면 빈 문자열은 널 혹은 undefined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예기치 않은 동작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타입 변환과 단축 평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